연못 속 흔들린 그림자, 고등학교 밤, 사라진 소녀. 30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여전히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1995년 11월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대학 입시를 앞두고 연못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연못 속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같은 반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야자 빠져나왔어? 응. 은혜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도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심상치 않아. 무슨 일인데? 얼굴이 왜 그래? 은혜야, 만약 내가 엄청 큰 비밀을 알게 됐는데 그걸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물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나 오늘 밤 10시에 여기서 한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만약 내가 내일 학교에 안 나오면. 야,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 거야. 저는 웃으며 수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너 요즘 추리소설 너무 많이 읽은 거 아니야? 수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럴지도 몰라. 그냥 내가 오늘 좀 예민한가 봐. 그날 밤 9시 50분, 저는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연못가에 혼자 남은 수진의 뒷모습이 자꾸 신경 쓰였지만 저는 그냥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수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종. 학교와 경찰은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가출 청소년. 무책임한 10대의 일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절대 그냥 떠날 아이가 아니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며 저는 그날 밤의 기억을 애써 지우려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했고 결혼했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악몽을 꿨습니다. 연못가에 선 수진이 저를 돌아보며 손을 내미는 꿈. 손을 잡으려는 순간 그녀가 물속으로 사라지는 꿈. 깨어나면 항상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생을 살 수는 없어. 하지만 저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2025년 11월 어느 날, 퇴근 후 집 앞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택배 왔어요. 알바생이 큰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발신일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상한데? 집에 도착해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낡은 공책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표지에 빛바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수진의 일기.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95년 11월 3일. 나는 오늘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이 낯익었습니다. 강은혜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이지연입니다. 이수진. 제 언니를 기억하시나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동생? 네. 30년 만에 언니의 일기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이 저를 선생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지연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제발 알려주세요. 1995년 11월 5일 밤, 연못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그날 밤의 진실이 마침내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지연 씨, 들어오세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고. 30년 전 그날 밤 연못가에서 저는 무엇을 봤던 걸까요? 아니,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왜 그동안 침묵했던 걸까요? 이 챕터 전개 마이너스 결심.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언니의 일기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언니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에요. 저는 그 일기장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수진의 목소리.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우연이었어요. 작년에 외할머니 댁을 정리하다가 다락방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했죠. 언니가 실종되기 전 외할머니 댁에 맡겨둔 것 같아요. 지연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1월 3일부터 11월 5일까지 딱 사흘치만 있어요. 그런데 이 사흘간의 기록이 심상치 않습니다. 일기장 속 수진의 필체는 점점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11월 3일. 오늘 교무실에서 우연히 문서를 봤다. 추천서 조작, 내신 조작, 심지어 동거래 내역까지. 교장 선생님이 특정 학생들의 입시를 부정한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11월 4일. 고민이 된다. 이걸 신고해야 하나. 하지만 신고하면 우리 학교 전체가 난리가 날 거다. 무고한 학생들까지 피해를 볼 텐데. 그래도 이건 명백한 범죄 아닌가. 11월 5일. 결심했다. 오늘 밤 10시에 교장 선생님을 만나기로 했다.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하겠다고 쪽지를 보냈다. 그분이 스스로 자수하시도록 설득해 볼 생각이다. 은혜에게도 이 사실을 말해둬야겠다. 만약을 대비해서. 일기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왔어요. 일기에 이름이 나온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지연의 눈빛이 애타게 저를 향했습니다. 선생님,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게 선생님이죠?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지연 씨,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저도 연못가에 있었어요. 수진이가 저한테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말을 이어가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9시 50분쯤 기숙사로 돌아갔어요. 수진이는 10시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교장 선생님인 줄 몰랐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9시 55분쯤 기숙사로 가다가 뒤돌아봤을 때 연못 쪽에서 교장 선생님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10시 10분쯤 기숙사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을 때 연못가에서 격렬하게 다투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한 명은 분명 수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학교에서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분께 대항했다간 제 미래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커튼을 쳤습니다. 비겁하게. 그게 다예요? 그걸로 끝인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선생님 말씀 중에 숨기시는 게 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제 눈을 보세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7살에 언니를 잃었어요. 평생을 언니가 왜 사라졌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른 채 살아왔어요.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양심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사람 앞에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그날 밤 연못가에는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요? 네. 당시 같은 반 친구들이었어요. 박민호와 최은수, 우리 넷은 모두 그날 밤 수진이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메모장을 꺼내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봐야겠어요. 혹시 연락처 아세요? 민호는 지금 대형 로펌 변호사예요. 은수는 소식을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로 연락이 끊겼거든요. 찾을게요. 어떻게든 찾아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지연의 눈빛에 강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30년 전 수진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언니와 똑같아. 지연 씨, 혼자 하시긴 힘들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건 제 빚이기도 하니까요. 30년 전 제가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요. 지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돌아간 후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 수진의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수진. 미안해, 수진아.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이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한 순간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내일부터 민호를 찾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은수도. 30년 만에 우리는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민호 변호사님 사무실 주소 찾았어요. 오늘 오후 3시에 같이 가시겠어요? 그러죠. 제가 먼저 연락해 볼게요. 박민호. 30년 전 우리 반에서 가장 똑똑하고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항상 1등, 학생회장, 모든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던 아이. 저는 오래된 수첩을 뒤져 민호의 로펌 전화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여보세요. 태양법률사무소입니다. 박민호 변호사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어떤 용건이신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전해주세요. 강은혜라고요. 잠시 후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야? 정말 오랜만이다. 응, 민호야. 잘 지냈어? 그럭저럭. 갑자기 무슨 일이야?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 중요한 일이거든. 전화기 너머로 민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혹시 수진이 일이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 일주일 전에 나한테도 누가 수진이 일기장 복사본을 보냈거든. 익명으로. 결국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그럼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오늘 오후 3시에 내 사무실로 갈게. 알았어.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지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후 3시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태양법률사무소는 32층에 있었습니다. 지연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긴장되시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응. 30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사무실 문을 열자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보다 살이 좀 쪘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은혜야. 민호야. 이쪽은 수진이 동생 지연 씨야. 민호의 얼굴이 잠시 굳었습니다. 수진이 동생?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지연입니다. 지연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일기장 얘기는 전화로 들었어. 나한테도 복사본이 왔더라고. 민호가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야. 교장 선생님의 입시 비리, 그리고 11월 5일 밤 연못가 약속. 민호야, 너도 그날 밤 연못가에 있었던 거 아니야? 제 물음에 민호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있었어. 충격이었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왜 있었어? 수진이가 너한테도 만나자고 했어? 아니, 수진이가 교장 선생님한테 쪽지를 보낸 걸 우연히 봤거든. 뭔가 심상치 않아서 몰래 따라갔어. 민호가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날 밤 9시 50분쯤 연못가 수풀 속에 숨어서 지켜봤어. 십시정각 교장 선생님이 나타났고 수진이와 대화를 시작했어. 무슨 대화를 나눴는데? 처음에는 조용했어. 하지만 점점 목소리가 커지더니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지. 수진이가 자수하라고, 그게 옳은 일이라고 소리쳤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화를 내며 수진이를 협박했어. 내가 이 일을 퍼뜨리면 너뿐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들 모두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거다라고. 그 다음엔 수진이가 물러서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강하게 맞섰지. 그럼 경찰에 가겠다고 했어. 그 순간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뭐가 어떻게 됐어? 지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수진이를 밀쳤어. 강하게. 그리고 수진이가 뒤로 비틀거리더니 연못 쪽으로 넘어졌어. 뭐? 저와 지연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진 건 아니었어. 연못과 돌에 머리를 부딪혔지. 피가 흘렀어. 교장 선생님은 당황한 듯 수진이를 확인하더니 그냥 뛰어서 도망갔어. 도망갔다고? 수진이를 그냥 놔두고? 응. 나도 겁이 나서 숨어 있었어. 잠시 후 수진이가 일어나더라고. 머리를 감싸고 비틀거리며 걸어갔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 그게 끝이야? 너는 왜 도와주지 않았어? 무서웠어, 은혜야. 민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당시 나는 서울대 추천을 받은 상태였어. 교장 선생님의 추천서로. 만약 내가 나서면 그 추천이 취소될 거고 내 미래 망가질 게 뻔했어. 비겁한 놈. 하지만 저도 똑같았습니다. 저 역시 무서워서 외면했으니까. 그럼 은수는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최은수, 그 친구도 그날 밤 연못가에 있었나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수도 있었어. 숲을 반대편에 숨어 있더라고. 나중에 알았어. 은수는 수진이를 짝사랑하고 있었거든. 수진이가 위험에 처할까봐 몰래 따라온 거야. 지금 은수 어디 있어? 연락처 알아? 잘 모르겠어. 고등학교 졸업 후로 연락 끊겼는데. 잠깐만. 민호가 노트북을 열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찾았다. 은수, 지금 용인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네. 책과 그림자라는 서점이야. 이상한 이름이다. 내일 찾아가 볼게. 주소 좀 보내줘. 알았어. 그런데 은혜야. 민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일을 계속 파헤치면 우리 모두 곤란해질 수 있어. 교장 선생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당시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거든. 그 중에는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어쩌라고? 수진이는 그날 밤 사라졌어. 우리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누가 밝혀?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언니의 마지막을 알고 싶어요.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어. 하지만 조심해. 30년 전 일이라지만 아직도 위험할 수 있어.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연못가에는 4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수진, 교장, 민호, 은수, 그리고 저까지 5명. 우리 모두 무언가를 봤지만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내일 은수를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으러. 다음 날 오전
지연과 함께 용인으로 향했습니다. 책과 그림자 서점은 주택가 골목 안쪽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이런 곳에서 은수가 살고 있다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네, 누구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은수야, 나 은혜야. 강은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혜? 응.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한 은수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게 파인 눈가 주름, 생기 없는 눈빛. 오랜만이다, 은수야. 그래. 오랜만이네. 은수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서점 안은 먼지 냄새와 오래된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진열된 책들도 대부분 헌책이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정리를 잘 못하고 있어. 은수가 의자 2개를 내왔습니다. 이쪽은 수진이 동생 지연 씨야. 안녕하세요. 지연이 인사하자 은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 동생? 왜 여기까지? 언니 일기장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일기장이 저를 여러분에게 이끌었습니다. 은수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이런 날이 온 거구나. 은수야, 너도 그날 밤 연못가에 있었지? 제 물음에 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어. 민호한테 들었겠지만 나는 수진이를 짝사랑하고 있었어. 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1월 5일 저녁 수진이가 교장 선생님한테 쪽지를 전하는 걸 봤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지. 그래서 걱정돼서 몰래 따라갔어. 그래서 뭘 봤어? 수풀 속에 숨어서 다 봤어. 교장 선생님과 수진이의 다툼, 수진이가 넘어진 것, 교장 선생님이 도망간 것. 그리고 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가 일어나서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까지. 왜 도와주지 않았어? 왜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어요. 정말로. 은수가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 수진이한테 고백도 제대로 못한 겁쟁이. 그날 밤에도 나는 그냥 숨어서 떨고만 있었어. 그럼 수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아? 몰라. 어둠 속으로 사라져서 보이지 않았어.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기숙사로 돌아갔어. 은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이후로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어. 수진이를 구하지 못한 죄책감. 만약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그 순간 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알 수 없음. 은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은수 씨, 30년 전 일은 조용히 묻어두는 게 좋습니다. 계속 파헤치면 당신과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습니다. 누구세요?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수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협박이야. 누군가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는 걸 막으려는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지연이 물었습니다. 당시 입시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들 중 한 명이겠지. 아직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바로 그때 제 휴대폰도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전화를 받자 똑같은 변조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은혜 씨, 당신 딸 민지, 지금 서울대학교 2학년이죠? 계속 이러다간 딸의 미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라고? 조용히 하세요. 이건 경고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내 딸을 건드려? 어떻게 해야 하죠? 은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서워.
이러다가 정말 우리 다칠 수도 있어. 아니야.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누군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협박한다는 건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은수야, 혹시 당시 교장 선생님과 가까웠던 사람들 기억나? 교감 선생님? 그분은 작년에 돌아가셨어. 그리고 당시 3학년 부장이었던 김 선생님, 그분은 지금 교육청에 계실 거야. 김 선생님 성함이 뭐야? 김태준 선생님. 지금은 교육청 장학관이라고 들었어. 김태준.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 내일 교육청에 가봅시다. 네, 그러죠. 서점을 나서는데 은수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은혜야, 지연 씨. 응? 조심해. 정말로 조심해. 30년 전 그날 밤 연못가에는 우리가 본 것보다 더 많은 비밀이 있었을지도 몰라. 무슨 뜻이야? 그날 밤 11시쯤 나 기숙사로 돌아가다가 봤어. 교장 선생님 차가 학교 후문으로 빠져나가는 걸. 그것도 짐을 싣고. 짐? 응. 큰 가방 같은 거. 트렁크에 실려 있었어.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가방 안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 설마. 은수야, 그거 확실해? 응. 분명히 봤어. 밤이었지만 후문 가로등 불빛 때문에 확실히 보였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확실해졌어요. 뭐가? 언니는 그날 밤 죽었어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언니의 시신을 어딘가에 숨긴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언니가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는 거예요. 혼자. 저는 지연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내일 교육청에 가서 김태준 장학관을 만나보자. 뭔가 알고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했습니다. 수지는 그날 밤 연못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교장은 그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을. 문제는 이겁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진실을 밝힐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밝히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날 아침 경기도 교육청 10층 장학관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김태준 장학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 머리, 근엄한 인상, 깔끔한 정장. 누구신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은혜라고 합니다. 1995년 선생님께서 우리 학교 3학년 부장이셨을 때 학생이었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아, 그때 학생이셨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수진이라는 학생 기억하시나요? 순간 김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수진. 실종됐던 학생 말인가요? 네. 그 학생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곤란합니다. 예약을 하고 오시죠. 김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학관님, 지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이수진의 동생 이지연입니다. 제발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언니에 대해 아시는 걸 말씀해 주세요. 김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5분만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95년 11월 5일 밤 학교에 계셨나요? 글쎄요, 기억이 잘.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교장 선생님과 함께 계셨죠? 야간 경비원 근무일지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지가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증언을 믿고 던진 허세였습니다.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김태준은 한참 동안 우리를 노려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말하죠. 어차피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11월 5일 밤 10시 30분쯤 교장 선생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로 당장 오라고.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하더군요. 그래서요? 학교에 도착하니 교장실에 교장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더군요. 사고가 났다고. 무슨 사고요? 이수진 학생과 연못가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실수로 그 학생을 밀쳤는데 그 학생이 돌에 머리를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신을 잃은 줄 알고 놔뒀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김태준이 말을 멈췄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패닉 상태였어요. 자수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완강하게 거부했어요. 자신의 실수 때문에 평생 쌓아온 명예를 잃을 수 없다고, 가족들이 망신을 당할 거라고.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왔습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걸. 어디에요? 언니 어디에 묻었어요? 지연이 책상을 탁 치며 소리쳤습니다. 학교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야산입니다. 교장 선생님 가족 묘지 근처에. 김태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을 그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죄책감이요? 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죄책감이 있으면 30년 동안 어떻게 입 다물고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승승장구해서 장학관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자수하세요. 그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심입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수하겠습니다. 김태준이 책상 서랍을 열어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교장 선생님이 남긴 편지입니다. 혹시 이런 날이 올까봐 제게 맡겼던 거죠. 가져가세요. 편지를 받아들고 우리는 교육청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에서 편지를 펼쳤습니다. 교장의 필체로 적힌 고백문이었습니다. 나 김영수는 1995년 11월 5일 밤 이수진 학생의 죽음에 책임이 있음을 고백한다. 입시 비리를 알게 된 이수진 학생을 협박하려다 실수로 그녀를 밀었고 그녀는 돌에 머리를 부딪혀 즉사했다. 나는 두려움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 죄를 평생 안고 살아갈 것이다. 편지를 읽는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 지연 씨, 이제 경찰에 가야 해요. 이 편지와 김태준의 증언이 있으면 사건을 재수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야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위험해. 저는 지연을 밀어냈습니다. 차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차는 급정거하더니 반대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죽이려 한 겁니다. 빨리 경찰서로 가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우리는 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 백미러로 계속 뒤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쫓고 있는 건 아닐까? 드디어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30년 전 실종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우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교장의 편지, 김태준의 증언, 연못가에서 있었던 일들. 형사는 진지하게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재수사할 만한 증거입니다. 내일부터 현장 검증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서는데 지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천만에요. 이건 제가 30년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건 좋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 우리를 해치려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사히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뉴스를 켰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김태준 장학관,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태준이 죽다니.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를 제거한 겁니다. 진실을 입 밖에 낸 사람을 말이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알 수 없는 번호.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이해하셨겠죠? 계속 파헤치면 당신도 김태준처럼 될 겁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서운 적을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김태준의 장례식장.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저와 지연도 멀찌감치 서서 지켜봤습니다. 자살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누군가 입을 막은 거야. 장례식장을 나서는데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쯤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강은혜 씨, 이지연 씨 맞으시죠? 누구세요? 제 소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들에게 충고 한마디 하고 싶어서요. 남자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김태준 장학관의 죽음을 봤을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협박인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입니다. 30년 전 일은 이미 묻혔어요. 다시 파헤칠 필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제 언니는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니의 억울함은요? 30년 동안 야산에 혼자 묻혀있던 언니는요? 유감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당신 언니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과 주변 사람들만 다칠 뿐이죠. 남자가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명함에는 이름도 직함도 없이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세요.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저 무서워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정체가 뭔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30년 전 입시 비리에 연루됐던 사람들이 아직 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 진실이 밝혀지면 그들의 지위가 흔들릴 테니까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거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떻게 들어왔어요? 침착하세요, 강은혜 씨. 저는 당신 편입니다. 남자가 일어나 명찰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청 강력계 박준서 형사. 경찰이세요? 네. 비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어떻게 제 집에? 급한 일이었어요. 당신 집 앞에 수상한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제 차를 타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죠. 믿을 수 있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당장 안 움직이면 정말 위험합니다. 박준서 형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는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도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따라가죠. 뒷문으로 나가 형사의 차에 올랐습니다. 차는 서울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안전가옥입니다. 며칠간 거기서 보호받을 겁니다. 1시간쯤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여기서 대기하세요. 제가 증거를 확보하는 동안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증거요? 김영수 전 교장의 가족 묘지 근처 야산에서 유골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말 언니를 찾을 수 있을까요? 지연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가 떠나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침실 2개, 작은 주방, 거실. 창문은 모두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는 걸까요? 지연이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끝날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협박, 살인 미수, 김태준의 죽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음모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 나뭇가지 부딪히는 소리, 모든 게 불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서 형사였습니다. 강은혜 씨, 발굴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수진이를. 네. DNA 검사 결과 이수진 학생이 맞습니다. 30년 만에 찾았어요. 전화를 끊고 지연에게 알렸습니다. 지연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정말 거기 있었구나. 30년 동안 혼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전 연못가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수진. 그 아이가 그 긴 세월 동안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제 장례를 치를 수 있겠네요. 응. 이제 수진이를 제대로 보내줄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박준서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시 입시 비리에 연루됐던 인물들을 특정했어요. 곧 전원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겁니다. 정말요? 네. 당신들의 용기 덕분입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하지만 형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현재 국회의원입니다. 당시 교장 선생님의 조카였고 부정 입시의 최대 수혜자였죠. 국회의원이요? 네. 그래서 수사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치적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순간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권력 앞에서는 진실도 무력한 걸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형사가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언론에 제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론의 힘을 빌리는 거죠. 그럼 저희가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어둠 속에 숨어 있을 때가 더 위험하니까요. 지연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연 씨? 언론에 알립시다. 언니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려야 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죠. 다음 날 주요 언론사들에 제보했습니다. 30년 전 고등학교 입시 비리와 학생 실종 사건의 진실. 모든 증거와 함께 저녁 뉴스에 속보가 나갔습니다. 30년 전 실종됐던 고등학생, 입시 비리 폭로하려다 살해당해. 충격적 진실 드러나.
기사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교육계의 현실이었나요?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30년 동안 땅속에 너무 가슴 아파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또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언론에 제보한 걸 후회하게 될 겁니다. 이번에는 변조되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분노에 찬 목소리, 각오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지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우리 잘한 거 맞죠? 응, 잘한 거야. 이제 되돌릴 수 없어. 끝까지 가는 거야.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검찰이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섰고 당시 비리에 연루됐던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됐습니다. 그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이재영, 30년 전 교장의 조카로 부정 입시의 최대 수혜자.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당시 고등학생이었을 뿐입니다. 삼촌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박준서 형사가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교장과 이재영 사이에 오간 편지들. 그 편지에는 입시 계획과 금전 거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재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드디어 권력의 핵심부까지 칼날이 닿은 겁니다. 그날 저녁 박준서 형사가 안전가옥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며칠 후 이재영 의원이 구속될 겁니다. 정말요? 정말 끝나는 건가요? 네. 하지만 형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만나봐야 해요. 민호와 은수 말인가요? 네. 그리고 강은혜 씨, 당신도 다시 한번 진술해야 합니다. 법정이요? 재판이 시작되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합니다. 30년 전 그날 밤 당신이 본 것을 모두 진술해야 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제 비겁함까지 모두 드러내야 한다는 게 괜찮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날 검찰청. 민호와 은수도 소환됐습니다. 복도에서 셋이 마주쳤습니다. 오랜만이야. 민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네. 응, 어쩔 수 없었어. 각자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 앞에 앉았습니다. 1995년 11월 5일 밤 당신이 목격한 것을 모두 진술해 주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9시 50분쯤 저는 연못가에서 수진이와 헤어졌습니다. 수진이는 10시에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엔 기숙사로 돌아가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연못 쪽으로 교장 선생님이 걸어가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요? 무서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제가 나섰다간 제 미래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른 척 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세요. 10시 10분쯤 기숙사 창문으로 밖을 봤습니다. 연못가에서 두 사람이 격렬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한 명은 수진이었고 다른 한 명은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나요? 네. 커튼을 치고 외면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수진이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조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호와 은수도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셋이 마주 섰습니다. 은혜야.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비겁했어. 수진이를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어. 나도 마찬가지야. 은수도 고개를 떨궜습니다. 우리 모두 수진이를 버렸어. 자기 미래가 더 소중해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를 짓눌러왔던 죄책감. 이제야 그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제라도 진실을 밝혔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수진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야. 그래. 이제 수진이한테 용서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민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주일 후 법원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재영 의원과 당시 비리에 연루됐던 인물들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저와 민호, 은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 30년 전 그날 밤 목격한 것을 진술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교장과 수진의 다툼, 수진이 넘어진 것, 그리고 제 비겁함까지. 방청석에서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은수도 각자의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감춰왔던 진실을 모두 드러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재영 피고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각 징역 3년에서 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구현된 것입니다. 법정을 나서며 지연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제 언니를 평안히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비겁한 사람으로 살았을 거야. 밖으로 나가니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마주하는 평안함. 그림자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수진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3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수진. 영정 속 수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어. 지연이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춥고 외로웠지? 미안해. 이제야 데려오게 돼서. 저도 수진 앞에 섰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그날 밤 내가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너를 구할 수 있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은수도 왔습니다. 우리 넷은 수진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용서해줘. 우리 모두 비겁했어. 하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혔어. 너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렸어. 장례식장에는 당시 같은 반이었던 동창들도 많이 왔습니다. 모두 수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어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정의로웠고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다른 친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 수진이를 우리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모두가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진을 제대로 보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우리는 학교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모교. 많은 것이 변했지만 연못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마지막으로 섰던 그 자리. 여기였구나. 지연이 연못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가 마지막으로 섰던 곳. 연못 속에 우리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그림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진실을 밝혔어.
너의 용기를 세상에 알렸어. 저는 연못에 꽃 한 송이를 띄웠습니다. 꽃은 천천히 물 위를 떠다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선생님, 지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언니를 찾았어요. 그리고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줬어요. 평생 감사하며 살게요.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거야. 우리는 한참을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을 떠올리며 만약 그날 밤 제가 용기를 냈더라면, 만약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더라면 수지는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혔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수진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연못 속 그림자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네. 우리는 천천히 연못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꽃 한 송이가 여전히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그 모습이 마치 수진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고등학교 강당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용기에 대하여. 학생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 전의 비겁함, 평생의 죄책감, 그리고 뒤늦은 용기에 대해. 여러분,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침묵하지 마세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방관이고 방관은 공범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지금 당장은 두렵고 힘들어도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학교에도 부당한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다들 무서워서 말하지 못해요. 그럼 용기를 내봐. 혼자 힘들면 신뢰할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 선생님처럼요? 그래, 나처럼. 하지만 나보다 더 빨리, 더 용감하게.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수진도 저 나이였구나.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려다 목숨을 잃었던. 수진아, 이제 편히 쉬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6개월 후, 학교 연못가에 작은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이수진을 기리며 정의를 위해 용기 냈던 학생. 1977-1995. 지연과 함께 비석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동창들, 선생님들, 그리고 수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사람들. 언니, 이제 사람들이 언니를 기억할 거야. 용기 있는 사람으로. 지연이 비석에 꽃을 놓았습니다. 저도 꽃을 놓으며 수진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보여준 용기를 우리가 이어갈게. 다시는 내 같은 아이가 생기지 않도록. 비석 옆에는 작은 표지판도 세워졌습니다. 용기의 연못. 이곳에서 우리는 정의와 용기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이제 학생들은 이곳을 지나며 수진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침묵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용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막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저와 지연, 민호, 은수만 남았습니다. 우리 넷은 연못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30년이 걸렸네.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늦었지만 그래도 했어. 은수가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용서해줬을까? 용서해줬을 거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그런 아이였잖아. 넓은 마음을 가진.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물은 고요했습니다. 그림자도 평온하게 비쳤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끝났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리며 수진의 마지막 웃음을 기억하며 그리고 우리가 배운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석양빛이 연못 위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지연이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못을 뒤로하고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앞을 보며 살아야 했으니까. 수진이 보여준 용기를 가슴에 품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으니까. 1년 후, 저는 용기의 연못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책.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공감했습니다. 특히 학생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보려고요. 부당한 일을 보면 침묵하지 않을게요. 수많은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의 용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저 결혼해요. 정말? 축하해. 언니 묘 앞에서 프러포즈를 받았어요. 제 남자친구가 언니 이야기를 듣고 감동했대요. 그래서 언니한테 인사드리고 싶다고.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언니가 저를 지켜봐 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를 짓눌렀던 그림자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수진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가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오려낸 수진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18살 수진. 수진아, 이제 편히 쉬어. 우리가 내 몫까지 용기 있게 살아갈게.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비겁하지 않겠다고. 옳지 않은 일 앞에서 침묵하지 않겠다고. 수진이 보여준 용기를 평생 기억하며 살겠다고. 연못 속 흔들리던 그림자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용기는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 우리는 계속 걸어갑니다. 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더 용기 있는 삶을 향해. 마이너스 끝 마이너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